권태와 피로 내 이야기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날 커피숍에서 친구들이랑 모였는데 한 친구가 푸념을 하더라고요. 나도 옛날에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저냥 사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가슴 한 구석을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젊을 땐 우리도 다 꿈이 있었잖아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거야. 그렇게 다짐도 했고 후배들 앞에서는 거창하게 인생 철학도 이야기했었죠.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하겠다 하면서 내 마음을 자꾸 눌러버리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자식들 눈치도 좀 봐야 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어쩐지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겁이 나고. 그래서 그냥 익숙한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생각도 거기에 맞춰져 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었는데 살다 보니 뭐 어쩌겠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스스로 위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게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폴 브루제라는 프랑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처음엔 그 말이 멋있게만 들렸는데 지금은 가슴이 뜨끔해요. 아, 이게 내 이야기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있고 그냥 편하고 익숙한 길만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도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도 우리 다 같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고 해서예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이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작은 용기를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와 피로 그게 내 이야기라고 느끼셨다면 오늘부터 우리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아보자고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마음속으로는 나 이제 운동 좀 해야겠다 해놓고 막상 비 오거나 추우면 오늘만 좀 쉬자 하면서 소파에 털썩 앉아버린 적.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해요. 생각과 행동이 다를 때 가슴 한구석이 괜히 찜찜하잖아요.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은 건 60대 초반에 구청 문화센터에서 듣던 심리학 강의에서였어요.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이랑 머릿속 생각이 안 맞으면 속이 불편해진다. 그 불편함을 없애려고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하나는 행동을 바꾸는 거고 또 하나는 생각을 바꾸는 거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하게 은퇴하고 나서 맨날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자주 우울하다고 해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하고 싶은 거 없냐? 그랬더니 처음엔 글쎄 나도 뭘 하고 싶은지는 있는데 이제 나이가 나이니까. 괜히 시작했다가 민폐만 되면 어쩌냐. 이러더라고요. 분명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사는 대로 사는 게 편하더라. 하면서 자기 마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념을 바꿔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거라네요. 그 친구 말 듣는데 저도 속으로 뜨끔했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땐 글 쓰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나이 드니까 내가 무슨 글이야. 애들도 바쁜데 귀찮게 하느니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낫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인지부조화라더라고요. 마음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그 불편함을 없애려고 에이 뭐 나이 들어서 뭘 하냐 하며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면 마음은 좀 편해질지 몰라도 결국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태가 오고 피로가 쌓이고 하루가 허무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도 나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건 무리야 하고 마음속으로 정리해버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근데요, 저는 그 강사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변화가 무섭고 귀찮아도 결국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행동을 바꾼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면요, 결국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저 남들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기쁨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소망이 있으시다면 지금 그 생각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라고요. 그게 결국 여러분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할 씨앗이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우리 같이 그 씨앗을 조금씩 키워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귀찮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한 선배가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늙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병이 귀찮병이야. 듣고 다 같이 웃었지만 사실 우픈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뭐든 시작하기가 귀찮고 새로운 거 하기가 싫어질까요? 그게 다 뇌 때문이다 라고 하니까 좀 얄밉기도 하지만 참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구청 도서관에서 뇌 건강 강좌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뇌는 기본적으로 게으른 기관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다들 박장대소했어요. 아이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뇌가 게을러서 그렇대. 하면서요. 근데 그게 사실이래요. 뇌는 에너지를 아끼는 게 첫 번째 목표라서 새로운 일을 시키면 엄청 귀찮아한대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배우거나 생각할 때는 뇌 앞쪽, 그러니까 전전두엽이라는 곳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게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반대로 습관이 된 일은 뇌 깊숙이 있는 기저핵이라는 곳이 알아서 처리해준대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물 마시는 것 같은 일들 말이에요. 이런 건 별로 생각 안 해도 저절로 하게 되잖아요. 그게 다 기저핵 덕분이라네요. 그러니 나이 들수록 자꾸 익숙한 것만 하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시킨 거라나 뭐라나. 이거 듣고 아, 나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다고 가만 있으면 좋은 건 또 아니더라고요. 뇌도 운동을 안 하면 근육처럼 점점 약해지니까요. 그래서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새로운 걸 안 하면 뇌가 낡은 기계처럼 굳어버린다. 그 말 듣는데 갑자기 좀 무섭더라고요. 나는 과연 새로운 걸 하고 있는가? 싶어서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매일 똑같은 길로만 산책하고 똑같은 반찬만 먹고 같은 채널만 보고. 그게 다 뇌가 귀찮아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희망적인 얘기도 들었어요. 뇌는 게으르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갖고 있대요. 그걸 신경과 소성이라고 한다네요. 뇌도 다시 배울 수 있다. 이 말이 저한텐 너무 큰 위로였어요. 나이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글 쓰고 싶다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조금씩이라도 일기를 쓰고 있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쓰다 보니 오히려 머리가 깨끗해지는 기분이에요. 마치 굳은 문짝을 조금씩 여는 것처럼요. 여러분도 혹시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처음엔 조금 귀찮아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뇌 운동이자 인생 운동이더라고요. 우리 뇌한테 조금만 더 일을 시켜봅시다. 게으른 뇌도 훈련하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대로 사는 첫걸음 아닐까요? 여러분 아까 뇌가 게으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얘기 듣고 좀 허탈하셨죠? 아이고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뇌가 귀찮아해서 그랬구나 하면서요. 근데요 여기서 끝나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신경과 소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만 들으면 뭐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뜻은 간단하더라고요. 뇌도 다시 배울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바뀔 수 있다. 이 말이래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냐면요, 그전까지 저는 내 인생이 거의 끝난 줄 알았거든요.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맨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신경과 소성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뻥 뚫리더라고요. 나도 다시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관심 있었던 게 있었는데 나이 핑계 대고 포기한 적.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머리가 굳어서 글이 안 써져. 이러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착각이었더라고요. 뇌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대요. 80살이 넘은 어르신들한테도 새로운 걸 꾸준히 연습시키니까 뇌의 신경회로가 다시 연결되더래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동적이던지. 마치 우리도 다시 젊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동네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도 60대 후반인데 갑자기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처음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고 투덜대더니 석 달쯤 지나니까 애국가 정도는 칠 수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 선배 표정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던지. 내가 나이 먹고도 이런 걸 배울 수 있을 줄은 몰랐어. 하시는데 저도 같이 뿌듯했어요. 그게 다 뇌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신경과소성 덕분이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평생 해보지 않았던 걸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이런 거요. 저는 요즘 매일 저녁에 딱 10줄씩 글을 써요. 처음엔 머리도 아프고 귀찮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글이 조금씩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제 뇌가 조금씩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작게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동네 문화센터 수업 들어보셔도 좋고 그림을 그려보셔도 좋고 새로운 길로 산책만 가셔도 좋아요. 뇌는요, 우리가 살짝만 자극을 줘도 다시 길을 만들어낸다네요. 그게 바로 신경과소성이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뇌도 우리의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 같이 그 작은 시작을 해보자고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기엔 아직도 우리에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방금 이야기한 신경과소성 뇌도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 듣고 나니까 그래. 나도 뭐라도 해볼까? 싶은 마음이 조금은 드셨죠? 근데 또 막상 뭘 하려면 금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뭘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해. 귀찮게. 저도 그랬거든요. 뭘 해볼까 생각만 수십 번 했지 늘 내일부터 하자 하고 미뤘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하버드대 교수라는 분의 강의를 우연히 봤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바꾸고 싶다면 단 5%만 바꾸십시오. 5%라니 너무 적지 않아요? 처음엔 저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너무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이름하여 5%의 반란이래요. 습관을 한 번에 몽땅 바꾸려고 하지 말고 딱 5%만 바꿔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생각해보세요. 매일 똑같은 길로 산책하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딱 한 블록만 돌아서 걸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늘 보던 뉴스 채널 대신 다른 채널을 한 번만 틀어본다든가. 늘 마시던 커피 대신 오늘은 유자차 한 잔 시켜본다든가. 정말 사소해 보이죠? 근데요, 이런 작은 변화가 뇌에선 엄청난 신호가 된대요. 뭔가 달라졌다. 하면서 뇌가 깜짝 놀란다네요. 그게 바로 뇌 회로를 새로 만드는 시작이라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딱 5분만 다른 행동을 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집 앞 슈퍼 대신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마트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 물건도 많고 주인 아주머니랑 수다도 떨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또 한 번은 늘 앉던 소파 자리를 바꿔봤어요. 저희 집 소파가 긴데 늘 같은 자리에 앉아 TV만 봤거든요. 근데 반대쪽에 앉아보니까 창밖 풍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그날따라 해가 지는 노을빛이 얼마나 예쁘던지. 이게 다 뇌한테는 신선한 자극이래요. 그 작은 자극이 뇌를 깨어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만 같은 자리에만 앉아 계시나요? 오늘만이라도 반대쪽 자리에 앉아보세요. 생각보다 새로운 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요, 혹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여지신다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5%의 반란. 거창할 필요 없어요. 딱 5분만, 딱 5%만 달라져도 그게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시작이래요. 제가 한 가지 더 팁 드리자면요. 새로운 걸 시도하실 땐 너무 큰 목표 말고 정말 사소한 것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뇌가 덜 부담스러워 한대요. 저는 요즘 슈퍼 가면 안 사던 과자 한 봉지씩 꼭 사보는 게 제 작은 도전이에요. 어떤 날은 맛없기도 하지만 그것마저 재미있어요. 오늘은 또 무슨 과자를 골라볼까? 하면서요. 우리 나이쯤 되면 매일이 똑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작은 반란만으로도 인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대요. 뇌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결국 우리 삶도 바뀌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딱 5분만 뭔가 달라진 걸 해보시겠어요? 그게 바로 생각대로 사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5%의 반란 기억나시죠? 작은 변화를 시도하자는 거였잖아요. 근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작은 거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근데 사람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작은 걸 바꿨을 뿐인데요. 나 조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싶은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는 며칠 지나면 그 새로웠던 마음이 금세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나이 들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이틀만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생각 일기 쓰기예요. 여러분 혹시 일기 쓰시는 분 계세요? 저도 옛날에는 일기는 애들이나 쓰는 거지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생각 일기라는 게요.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들을 잡아내 주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쓰냐면요. 매일 저녁 딱 10줄만 적어요. 오늘 하루 내가 몇 번이나 현실에 순응했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도 아침 산책 가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안 갔다. 오늘 전화하려던 친구한테 괜히 방해되겠다 싶어 안 했다. 그리고 그 옆에다 꼭 하나씩 적어요. 만약 다시 그 순간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적다 보면 내 마음속 습관이 보이더라고요. 아, 나는 괜히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보네. 나는 새로운 거 하려고 하면 꼭 나이가 많아서라고 핑계를 대네. 이걸 적어놓고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하루 마무리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길게 쓰실 필요도 없어요. 딱 2가지만 적으시면 돼요. 하나는 오늘 내가 현실에 순응했던 순간. 또 하나는 다음엔 어떻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볼까? 그게 바로 생각대로 살기 위한 연습이래요. 심리학자들도 이런 기록이 뇌한테 아주 강한 자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뇌가 이 사람이 뭔가 바꿔보려는구나 하고 인식한대요. 그러면 조금씩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한다네요. 저는 생각 일기를 쓰면서 알게 됐어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건 결국 내가 무심해서 그렇구나 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 있으신가요? 에이, 나이 들어서 뭘 새로 해.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래요. 그 순간 뇌도 마음도 딱 굳어버린다네요.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하루 한 번은 스스로 물어보자고요. 나는 오늘 생각대로 살았나?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했나? 생각은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매일 조금씩 단련하면 분명 더 자유로워질 수 있대요. 저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과 같이 해보려고요. 오늘 밤부터 딱 10줄 생각 일기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떠세요? 분명 새로운 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고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막상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용기예요. 근데 말이 쉽지 용기 내기가 어디 쉽나요? 저도 솔직히 아직도 새로운 거 시작하려고 하면 가슴이 쿵쾅쿵쾅해요. 이 나이에 괜히 창피당하면 어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죠?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괜히 남들이 뭐라 할까봐. 괜히 돈만 쓰고 포기하게 될까봐. 이런 걱정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심리학 책에서 이런 글귀를 봤어요. 용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 한번 무언가를 시도해 보는 것이다. 그 글을 읽는데 어찌나 마음이 편해지던지요. 우린 그동안 용기하면 막 드라마 같은 장면만 떠올렸잖아요. 누가 큰 결단을 내리고 직장을 박차고 나간다든가 무슨 대단한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근데 그게 아니래요. 용기는 아주 작은 시도래요. 자기 마음이 시키는 걸 남 눈치 안 보고 딱 한번 해보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더라고요. 제가 아는 동네 언니가 있는데요. 그 언니가 60대 중반인데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등록했대요. 근데 언니가 원래 그림엔 소질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 식구들이 다 말렸대요. 아이고, 그 나이에 뭘 그림이야. 돈 아깝게 하고요. 근데 그 언니가 그러더래요. 그냥 한번 해볼래. 나도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 궁금하거든. 그리고 2달 뒤 언니가 작은 전시회에 그림 2점을 내놨는데요. 솔직히 그림이 막 예술 작품 같진 않았어요. 근데 언니 얼굴이 달라졌더라고요. 눈빛이 살아있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나 요즘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 언니한테 제가 물었어요. 언니 무서웠지? 처음 시작할 때. 그랬더니 언니가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무섭지. 근데 하루만 참으면 되더라. 그 하루만 넘기면 그 다음은 신나. 여러분 들으셨죠?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라네요. 하루만 참으면 되는 거래요. 딱 한 번 내 마음이 시키는 걸 해보는 것. 그게 용기래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이 용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래요.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대요.
바로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이래요. 자율성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기분. 유능감은 나도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 그리고 관계성은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든든함이래요. 여러분도 혹시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으시다면요. 이 세 가지를 잘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고른 일. 작게라도 해낼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만 있으면 된대요. 저도 그 언니 보면서 결심했어요. 그래. 나도 작은 용기부터 내보자. 하고요. 그래서 요즘 매일 10줄 글쓰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서툴지만 그게 저한텐 큰 용기예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게 있으시면 오늘 딱 한 번만 작게라도 용기 내보세요.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편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같이 용기를 내볼 테니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용기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작은 시도가 실제로 어떻게 사람을 바꿔놓는지 제가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 친구 영숙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올해 70이 된 영숙이는 저랑 동갑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뭐하냐, 이제 그냥 남은 인생 그럭저럭 흘려보내야지. 맨날 이랬어요. 근데 사람이 웃긴 게요.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겁이 나니까 자꾸 덮어버리는 거죠. 나 그림 배워보고 싶어. 근데 지금 시작해봤자 뭘 하겠냐.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꾸 다독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작은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영숙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딱 내가 하고 싶던 거 아니냐? 해봐. 이렇게 등을 떠밀었죠. 그리고 그 친구 정말 수업 등록을 한 거예요. 첫날 수업 끝나고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막 들떠 있더라고요. 야, 나 오늘 물감 냄새 맡는데 왜 이렇게 좋냐? 마치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야. 그날 이후로 영숙이는 달라졌어요. 주름 많던 얼굴이 환해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기고 맨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던 친구가 야, 나 다음 달엔 작품 전시회도 있대. 나도 내 작품 내볼까? 이러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 이웃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젊었을 때 음악, 특히 피아노를 전공하셨거든요. 근데 나이 들고 자식들 다 출가하고 나니까 그분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시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에서 우쿨렐레와 오카리나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싶었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재능 기부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친구들이랑 이웃분들을 모아놓고 우쿨렐레랑 오카리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수업이 단순히 악기만 배우는 자리가 아니래요. 서로 사는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간식도 나눠 먹고. 어떤 분은 남편 돌아가시고 난 뒤로 한동안 말도 없으셨는데 이 모임 나와서 우쿨렐레 잡고 노래 부르면서 다시 웃게 되셨대요. 곧 작은 발표회 열 거야. 그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몰라요. 마치 소녀 같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다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거창할 필요 없다. 딱 한 발만 떼보자. 그 한 발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오늘 그 한 발만 떼보시면 어때요?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도 작은 기적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해보자고요. 저도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용기를 내서 새로운 걸 시작해보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혹은 막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실패예요. 내가 시작해봤자 실패하면 어쩌지? 창피만 당하고 시간 낭비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글을 써보겠다고 마음먹고 일기장 꺼냈을 때였어요. 처음엔 펜만 들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글씨 한자도 안 써지더라고요. 머릿속엔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나이가 70이 넘은 내가 무슨 글이야. 잘못 쓰면 웃음거리나 되겠지. 근데 그때 한 심리학자의 말을 떠올렸어요. 실패는 틀린 선택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했어요. 아, 내가 두려워하던 게 사실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로 인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시선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뭘 하든 남들이 뭐라 할까봐 시작도 못하고 주저하신 적.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 더 그래요. 젊었을 때야 에라 모르겠다 하며 덤볐는데 이제는 괜히 나이 먹고 무슨 짓이냐 하고 주저하게 되잖아요. 근데요, 실패란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72살에 동네 작은 카페를 열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원래 커피 마니아라 은퇴하고 내 카페 하나 열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한 해 정도 하고 문을 닫으셨어요. 장사가 잘 안 됐대요. 그때 저도 걱정이 돼서 물었죠. 형님 속상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허 웃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속상하지. 근데 후회는 안 해. 커피 내리고 손님들이랑 수다 떨던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제일 재밌었거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해. 이제 커피만 잘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 상대하는 법도 배웠으니까. 내가 얻은 게 훨씬 많아.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멋있던지 몰라요.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는구나. 그 안에 배움이 있고 다른 가능성이 숨어 있구나 싶었어요. 심리학자들도 연구했대요. 실패를 학습의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60%나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결국 나는 쓸모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숱한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의 실패 덕분에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마음속에 나이 들어서 실패하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한 번만 외쳐보세요. 틀린 선택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찾은 거야. 실패가 두렵다고요? 그 두려움마저 우리 삶의 일부니까요. 그걸 마주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뭘 시작하고 싶은데 실패가 무서워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오늘 그 두려움 저랑 같이 조금만 내려놓아 보실래요? 실패도 결국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선물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권태와 피로로 시작해서 뇌과학 이야기, 작은 용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실패까지.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요, 결국 하나로 귀결되더라고요.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 것인가, 생각하는 대로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저도 솔직히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저라고 뭐 거창하게 사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도 남들 눈치 보고 귀찮으면 안 하고 뭐 어쩌겠어 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작은 시도들 덕분이에요. 저는 요즘도 매일 10줄씩 글을 쓰고 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쓰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동네 골목길도 일부러 돌아가 봅니다. 전에는 몰랐던 작은 카페도 발견하고 이웃이 키우는 꽃들도 눈에 들어오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이 말은 이제 제 사전에서 조금씩 지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나는 이제 늦었어. 지금 와서 뭘 새로 시작해. 근데요, 늦은 건 없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삶에서 제일 젊은 때라잖아요. 이 말 저는 정말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저랑 비슷한 또래인 분들이 이런 이야기 자주 하세요. 이제는 그냥 사는 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 말은요, 사실 나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가 없다 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생각대로 사는 삶이란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딱 5분만 다른 걸 해보기. 하루에 딱 10줄만 적어보기. 하루에 딱 한 사람에게 마음 전해보기.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요, 결국은 내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놓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 이게 있으면요, 사람이 훨씬 자유로워져요. 왜냐면 더 이상 남이 뭐라 할까를 덜 두려워하게 되니까요. 저도 아직도 완벽하지 않아요. 오늘도 망설이고 내일도 주저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매일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는 대로의 삶이 너무나 좁고 답답하다는 걸요.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어느 길을 가실지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저도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다시 그려볼 수 있다는 걸요.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같이 걸어가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은 이게 다 내 운명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이다. 롤로 메이가 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매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살아봅시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이제 늦었어 하고 주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작은 소망이 있는데 이 나이에 뭘 하고 숨겨두고 계신가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제일 빠른 때랍니다. 우리 더 이상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지 말고 작은 용기라도 내서 생각대로 사는 삶을 같이 만들어가요.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작지만 새로운 선택으로 빛나길 진심으로 바라요. 혹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길 기대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